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바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양시장이 조금씩 더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다소 부진한 가운데 코스닥에서 방금 전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한다 이런 뉴스 보셨죠?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매도세가 나타났었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연기금이 양시장에서 들어와 줍니다. 이대로 쭉 양시장 상승 마감하게 되면 코스피는 오늘로 일주일째 5거래 연속해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마감 때까지 이 상승분 유지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종목별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별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전문위원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종목 고민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아주 아이비 투자 8,100원에 20%입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8,100원에 비중 20%입니다. 자, 창투자 관련해서 지난주에 이제 급등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주는 계속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6%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8,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8,100원짜리에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게 그 8,700원을 갔다가 예. 좀 떨어지길래 이제 그 자리에서 한번 들어갔죠. 그 처음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시죠? 몇 번을 해가지고 평단가가 지금 8,100원이에요. 뭐 조금 그럼 사셨다가 수익을 실현한 경우도 있으신가요?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빠른 종목이나 아니면 시세가 나온 종목들에서 이렇게 조금 매수를 하시게 되면 지금 그 말씀 들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금 아주 아이비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산업에서 보유 지분 좀 블록딜 매각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액면 분할 이후에 급등했을 때 뭐 블록딜 이야기 나오고 있어서 조금 손실이 좀 쓰라리시더라도 예. 매도를 조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더 빠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고 오늘 투신에서도 조금 주도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개인들 동반 투매가 한 번 더 나온다고 하면 6,000원까지 밀려도 이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 상승세, 하락세가 조금 잔잔해지려고 하면 기업에 대한 전망치나 그런 것들이 조금 뉴스상으로라도 출고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이미 4,000원에 있던 주식이 뭐 단숨에 8,000원, 9,000원까지 한번 슈팅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도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을 오버나잇해서 다음 주를 지켜볼 여력이 되실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IPO 관련되고 야놀자뭐 상장하고 하는 그런 그 모멘텀이 있지 않았나요? 그게 그 모멘텀들이 반영이 돼서
9,000원을 넘어갔다라고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예,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 구간에서 조금 반등을 기대하신다라고 해도 네. 비중이 20%라는 게 저는 조금 부담이 되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래서 단숨에 모두 다 청산하시기보다 예. 절반 정도는 한번 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남은 종목 주식을 가지고 뭐 월요일이든 다음 주장을 한번 지켜보시고 뭐 비중을 절반을 줄이셔가지고 조정이 나오면 조정 이후에 횡보하는 바닥을 조금 다져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면 네. 거기에서 이제 현금 챙겼던 것을 다시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FM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좀 희망이 없습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예. 이게 고를 더 깊이 패고 내려간 때를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아, 지금 보유한 현금 비중이 또 많으시다라고 하면 예, 예. 차라리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신다면 기다리셨다가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는 구간이 6,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하루 이틀 정도 횡보할 때에 예. 또는 수급이 되돌아올 때에 그때 보유하신 현금을 일단은 탈출을 위한 물타기가 되는 거죠. 네. 내가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시면 손실이 더 커질 위험이 있으시니까요. 예, 예. 반등 기미나 바닥을 다지는 라인을 체크를 하시는데 네. 최근 횡보했던 라인이 6,000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20%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지 추가적인 현금을 투여를 해서 단가를 낮춰서 기술적 반등에 나는 빠져나오겠다라고 하실지 그런 구간은 조금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뭐 한 6,400~500원 선까지 빠진다면은 그때 좀 그 추매를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너무 급하게 물타기를 하지 마시고 예. 하루 이틀 정도는 차트상 횡보를 한다 또는 네. 호가창에 매수 매도가 조금 첨예하게 이제는 조금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이랑 비슷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수급적으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 주도적으로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기타 법인도 블록딜 물량인지는 몰라도 물량이 잡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잔잔해지는 수급창이 나타난다. 예, 예.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는 보시고 나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아, 예. 오늘 이제 안 잡히던 외국계 매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너무 급하게 물타기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접근 방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비중을 줄이시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현금을 가지고 탈출 목적의 구조대로 파견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내가 승부를 내서 수익을 봐야지라는 접근보다는 차분하게 탈출의 포인트를 좀 맞춰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꼭 횡보하는 날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첫 종목부터 좀 무겁게 이렇게 상담 도와드려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탈출하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잘 보시고 물타기라도 하시고 탈출하시는 전략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ABL 바이오고요. 네. 매수가는 3290원에 10%예요. 3290원에 10% 비중이요. 네, ABL 바이오 그래도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반등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전까지 가격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복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구간인 것 같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안 그러면은 지금 선에서 반 정도를 손절을 해보고 다시 내려가면은 추매할까 뭐 어떻게 좀 네, 알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290원이면 갖고 계시고 또 추가적으로 물타기 하신 가격이실까요?
네, 원래는 32,000원 넘었거든요. 근데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네, 그래도 물타기 하셔서 단가를 잘 낮춰주셨네요. 언제쯤 물타기를 하셨을까요? 한 보름 전에요. 보름 전에요. 네.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을 좀 할지 말씀 주셨는데 네. 비중이 10%시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된 모습이고 수급적으로 사모펀드 그리고 외국인, 투신, 보험 이렇게 좀 최근에 매수세를 보면 좀 기관 중심에 좀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럼 너무 급하게 또 손절할 종목 이미 한 3달, 2달 반 이상 이렇게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하나 빨간색 2줄을 그어놨는데 보이실까요? 네네. 예, 그럼 이 박스권이 나오다가 지금 박스를 뚫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막 박스를 회복했는데 이 구간 안에서 횡보가 좀 나올 수 있어요. 네. 횡보가 나오더라도 조금 지켜보시다 보면 적어도 28,000원, 27,500원 넘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보시면 네.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좀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28,000원까지는 일단 조금 지켜보실게요. 가장 네. 빠른 되돌림이 28,000원 언저리여서 말씀을 좀 드려봐요. 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으니 28,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면 어떨까? 기술적 반등이죠,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28,000원까지 기다려보셨다가 28,000원을 터치하겠다 싶으시면 그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여기서 비중을 줄일지 수익 실현을 할지 그때도 가셔서 시청자님께서 수급 상황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더 버텨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현 구간에서 물타기는 잘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물타기를 하셨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 도루묵 되는 거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상승을 기다리시고 조금 관망 대응하셨다가 28,000원 됐을 때 뭔가 액션을 취할지 말지 한 번 더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결정을 해 보실게요. 그러면 28,000원에서 이제 다시 전화 드리면 될까요? 예, 28,000원이 됐을 때 28,000원까지 끌고 온 주체가 매수세가 지금 보험, 투신, 사모펀드 조금씩 잡히고 있잖아요. 네. 이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매도세가 적다라고 하면 매수가까지 박스 상단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판단을 한 28,0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조금 올라왔으니까 좀 손절을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또 다시 수매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28,000원 선에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 속에서는 오늘 장 마감하고 수급이 어떻게 잡히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오늘 수급이 잡히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일 거니까요. 네. 너무 급하게 오늘 장에 승부를 내겠다라는 것보다는 상승 네.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네, 말씀드린 대로 28,000원까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에스코넥 에스코넥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2,465원 10%요. 2,465원의 10% 비중입니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오늘 급등했는데 팔았어야 되는지. 네, 예. 알겠습니다. 팔았어야 되나요? 예.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와가지고 매도할 타이밍이 있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지금 거의 매수가와 가까운 부근이고 아주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토요일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허반석 의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어제 샀어요. 어제 사셨어요. 네. 오늘 급등해서 추가 상승이 안 나오고 윗꼬리가 나와서 조금 속상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더 갖고 가고 싶은데 갑자기 슈팅 나와서 네. 이거 오늘 팔았어야 되는지 그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에스코넥을 작년 10월 달 차트부터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되돌림 자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모습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혹시 화면 보이실까요?
화면을 못 봐갖고. 예, 그러면 작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윗골이 달린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급등했다가 2월 17일 음봉으로 떨어졌던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이거든요. 네.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오늘 상승 이슈 혹시 찾아보셨나요? 네, 삼성 SDI의 그 납품한다는 뉴스 나서 네, 그 때문에 슈팅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아니라 뉴스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테마는 좋아요. 수소 쪽으로도 이야기가 있죠, 에스코넥이. 네, 일자리랑 그리고 예. 폴더블 폰 그렇게. 그렇죠. 스마트폰 테마. 힌지 관련해가지고 폴더블폰 힌지 있고,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섹터도 있고, 그리고 수소 관련된 그 이슈도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섹터에 대한 이슈를 받기에는 참 좋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의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시작하는 기업인데 너무 빠르게 조금 상승을 하면 윗꼬리를 지금처럼 달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서 약 수익권이시잖아요. 네, 네, 비중을 뭐 너무 고가에 못 팔았다고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수익권이니까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차트상 패턴을 보고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네, 그리고 제가 관점은 실체가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반복될 여지가 에스코넥에서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렇게 횡보할 때 횡보 바닥에서 다시 한번 노리셔도 될 만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네, 박스권이 반복되는 게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금은 수익을 챙겨 놓으셨다가 추세 바닥에서 한 번 더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드리고요. 네. 그 의견의 근거는 손실로 접어들면 배가 더 아플까 봐서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딱 좀 보시라니.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좋은 종목이니까요.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가시면서 아래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네요.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TC 바이오 CTC 바이오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700원에 30%입니다. 네, 6,700원에 30%입니다. 일단은 수익 구간이시라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역시 확실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반등이 나타나니까 전화들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은 지난주에 오히려 좀 상승세가 더 뚜렷했고 이번 주는 음봉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금요일 지나기 전에 대응 전략 짜봐야 될 텐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CTC 바이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한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어요. 예, 두 번에 한해서 매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수익권으로 돌아서신 걸까요? 아니요, 저게 11,400원까지 갔는데 못 팔았습니다. 아, 그때도 안 파시고 지금까지 조금 버텨오셨군요. 예, 예. 아,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셨을까요? 예, 좀 했는데요. 예, 작년에도 뭐 코로나 진단 키트 뭐 해가지고 좀 나온다고 했는데, 네, 흑자가 나올 줄 알았더니 적자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회사가 작년에는 좀 이렇게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올해 지금 한번 좀 보니까 별로 이렇게 큰 성과가 안 내고 주식 담당자한테 한 2번 전화를 했는데 좀 거기는 좀 기다려 보면 괜찮겠다. 그 호재성 재료가 또 있더라고요. 예. 발기부전 뭐 해가지고 예. 그걸 지금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4월 1일자로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납입이 됐죠. 예, 그것도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납입한 주체를 보니까 화일약품, 더블릿지, KM, 티랩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의 단가를 한번 보면
6,141원이에요. 6,141원. 그때부터 이제 바닥을 형성해 가겠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전환사채와 다르게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할인율을 대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단가 조정은 안 되는 것도 아시죠? 예. 그래서 일부분은 여기부터 바닥을 다지고 우리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또 한번 이해를, 유추를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부터 조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가 다시 한번 하락세인데, 비중이 30%고 오래 끌고 오셔서 앞으로 이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좀 내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바이오 섹터 쪽의 부분들이 정말로 스터디가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 지금 주식 담당자랑 또 통화도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섹터가 바이오이고, 그리고 지금 삼자 배정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제 사채에도 취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는 기술적으로 조금 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뚜렷한 수급이 아직까지는 없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시청자님 121선 7,100원 정도 잡히거든요. 예. 종가 기준으로 7,100원을 지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다가 7,1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 되셔서 수익 실현을 하거나 비중 축소를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정이 더 7,100원, 예. 7,100원을 기준으로 자꾸 기다려봐야 되네. 그러면은 7,100원이 깨지면 매도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그때 전화를 한 번 더 주셔서 지금 이게 추세가 아예 꺾여서 더 떨어지는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만한 기준점으로 한번 삼아 보시고, 예. 시청자님께서 정말 버티실 수 있는 자리는 한 6,9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볼린저 배드 하단이거든요. 예. 거기서는 그래도 재차 반등이 한 번 더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때 되면은 현금 챙기셨다가 6,7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놓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900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7,100원이 되면 전화를 다시 주시고요. 예. 전화 연결이 안 된다 싶어서 기다렸는데 6,900원이 오면 거기서는 네. 현금을 다시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사는 건 안 될까요? 더 사더라도 다시 횡보하는 구간인 6,700원대 다시 사실 수 있으세요. 아. 네, 그렇게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가격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7,100원과 6,900원, 7,100원에 전화 한번 줘보시고 안 되면 6,900원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이렇게 궁금한 점 목소리 들으시면서 상담 가능합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오늘 전화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SK 이노베이션 우를 구매를 했거든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 비중 80%예요. 매수가는 20만 9,500원이요. 20만 9,500원의 비중이 예, 80%요. 비중이 80%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20만 9,500원의 비중 80%. 그래도 이번 주 동안에는 가격대가 껑충 뛰어 올라서 조금씩 음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많이 손실은 아니시기는 한데 그래도 힘드실 것 같아서 상담 얼른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매수하셨어요? 지금 한 일주일 안에 샀어요. 급등했을 때 사신 거네요, 그럼? 예. 4월 12일 정도요. 예. 그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가격에? 계속 이렇게 추세를 보다가요.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또 LG하고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된 이후에 사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추세를 보셨으면 더 바닥에서 121선에서 사실 수 있었고요. 아, 제가 조금 쓴소리를 드리면
예. 우선주를 비중 80%를 급등했을 때 담으셨다는 것은 단타로 보셨다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나는 단타로 봤으면 빠질 때도 짧게 보고 나오셔야 돼요. 아, 예. 예. 그런데 다행히도 예. SK 이노베이션 본주였으면 제가 더 좀 자신 있게 가져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예. 우선주예요. 우선주도 시세가 나오면 좋죠. 더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선생님. 근데 이제 매매 스타일에 있어서는 단기로 봤으면 손절도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아,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죠? 아, 예. 예. 그런데 맞습니다. 2차 전지 섹터니까 네네. 보유를 일단 해보셔요. 아, 보유를요? 예, 오늘도 뭐 현대기아차, 뭐 파우치형 하이브리드 배터리 이야기 뉴스로 출고는 됐는데 네네.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성장성이 있고 뭐 LG와의 합의된 부분들도 있고 다음 주에 SK이노베이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스터디를 해보셨을까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분할을 한다고 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IPO, 자회사 IPO 있죠? SKIET. 예.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보면 아직도 이슈가 조금 남아 있고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하는 게 맞으니까 현재 SK와 LG의 합의 이후에도 주가 수준이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손절할 자리는 아니지만 너무 높게 네. 사신 거는 정말로 한번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비중은 감당 가능할 만큼만 줄여 주셔야 됩니다. 아, 예. 예, 그러면은 네. 예, 손절가는 어떻게? 언제까지 들고 계실 수 있으세요? 6개월 이상 들고 계실 수 있으세요? 자금의 성격이. 자금 성격이 뭐 아니 몇 년도 좀 버티고 있으면 괜찮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는 뭐 18만 5천 원 깨지면 손절하셔야 되는데 비중 80%를 여기까지 버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금의 아. 성격이 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번 네네. 달 다음 주부터 있을 IPO에 대한 부분들 이슈를 이용해서 네네. 한번 슈팅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아. 감당 가능한 만큼만 가지고 가시던가 슈팅이 예. 나왔을 때 다 덜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꼭 제가 당부드리기는 단기로 보셨으면 손절도 빠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장기로 보면은 장기로 보면 정고점은 넘어가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장기로 보면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요, 선생님? 그거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장담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산업과 시장이 커지고 LG와 SK가 합의했고 다음 네네. 주에 SKIET IPO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는 섹터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고 흑자 전환한 기업을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네네. 네, 상승 추세는 유지할 거예요. 다만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그게 걱정인 거예요. 아, 예. 예, 그 부분만 리스크를 조금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 예. 네,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아무래도 비중도 너무 많으시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비중 많이 담으신 만큼 진짜 신중하게 매수하시고 매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상담 문자 상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종목은요,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가 42,174원이고요. 역시 비중 80% 담으셨는데요. 이분은 문자를 좀 길게 보내주셔서 읽어드리면 오래전부터 매수를 해서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많은 호재성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능할지 상담 문의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확실히 위메이드 지금 게임 관련주인데 빗썸을 인수한다라는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신고가 다시 기록을 할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위메이드가 상승했던 그리고 상승을 하고 있는 이슈를 보면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빗썸 거래소 인수설에 네,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수급에 있어서도 외인들은 조금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 이제 수급적으로 봐도 외인들 매수 그리고 투신에서도 매수가 있고 이 상승을 주도했다 또는 상승을 이끌어왔다라고 할 만한 그런 수급적인 상황은 딱히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를 볼 때에 인수설, 추진설, 뭐 애플카, 구글카 이런 이야기들을 나올 때 조금 그 시세 전에 미리 매수를 해 놓으셔서 내 보유 종목이 지금처럼 슈팅이 나오면 그 슈팅에 맞춰서 일부 리스크 조정을 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크시고 오랫동안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급등을 이용해서 내가 감당 가능할 만한 비중만 남겨놓고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65,000원에 매도를 못해서 아쉽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나는 6만 원 언저리 또는 현재 59,000원 정도에서 나는 일부 익절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만 가지고 가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차트, 뭐 10년치를 열어놓고 봤을 때의 현 가격대 59,000원 라인을 넘어갔던 6만 원을 넘어갔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빗썸을 인수한다라고 해도 그리고 앞으로의 이익 전망치를 본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1,000억 원을 넘기겠다라고 하면 현재 이제 9,700억 전일 시총이거든요. 이제 1조를 향해 가고 있는데 내년도 이익을 끌어온다 해도 1,000억의 영업이익입니다. 이제 빗썸을 인수하고 거래 대금에 따른 수수료 이익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현 주가에서 이 인수설로 인해서 주가에 그게 선반영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현 구간의 시총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된 시총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서 오랫동안 가지고 오셨고 비중이 크시니까 감당 가능한 비중만 남겨놓고 일부 익절을 하고 끌고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일부 정리를 하시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장에 어떻게 시세가 나오는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65,300원부터 짧게는 55,500원까지 조정이 한번 거쳤기 때문에 또 한 번 이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놓고 본다면 비중을 줄이셔도 좋겠다라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수익이 났을 때 일부 챙기시고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고점을 기록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비중 줄여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문자인데요. 금호석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은근히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시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22만 8천 원에 비중이 18%인데요. 일단 아주 약수익 구간이긴 합니다. 지금 2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달, 2월달에 급등이 나오고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해 가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전망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금호석유를 22만 8천 원에 18%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미 급등을 한번 나왔죠. 뭐 경영권 분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화두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현 구간에서 60일선은 지켜주고 다시 재차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기업 본연으로 돌아가서 기업의 이익 성장성이나 현재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올해 작년에 이어서 100% 이상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 1조 5천억 원가량의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조 2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35% 가까운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전일 시가총액이 7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익에 비해서 일정 부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모멘텀에 따라서 이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추세를 그어본다라고 하면 60일선 기준으로 이러한 추세가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22만 8천 원이잖아요. 22만 8천 원이면 현재 다시 한번 횡보하고 있는 라인이 높게는 25만 원에서 재차 횡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이제 지지해 주냐 안 해주냐 그리고 이 추세를 이어가느냐 안 이어가느냐 그게 조금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추세 그리고 수급 한번 체크를 해보면 최근 금융투자, 보험,
이렇게 조금 추세가 수급이 잡히고 있는데 기타 법인에서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어제장에서도 사모펀드도 조금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청자님 비중이 18%시라고 하니까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한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만 8천 원이 다만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절 또는 익절 가격을 24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4만 원이 이탈한다라는 조짐이 보이거나 이탈을 하고 있거나 그 중에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전화를 주셔서 24만 원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상담을 한 번 더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4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강하게 뚫고 내려가지 않는 한 보유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금호석유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가격대 24만 원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3,201.48포인트입니다. 현재 0.22%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3,200선 넘어가면서 종가 마무리될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3,206포인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 좀 부진했었는데요. 다시 좀 힘을 내면서 3,201포인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나타납니다. 개인이 6,54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4,110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연기금이 532억 원 정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2,63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혼조세 나타내고 있고요. IT 투톱이 오늘도 좀 부진합니다. 0.24% 하락한 삼성전자 83,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보합권입니다. 137,500원입니다. 네이버가 0.38% 상승하면서 3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 392,500원이고요. LG화학이 0.90% 상승한 899,900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0.27% 상승하고 7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카카오가 액면분할 이후에 힘이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1.24% 하락하면서 119,000원에 거래되면서 지금 7위로 좀 밀려난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3.23% 상승을 했습니다. 83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65% 상승하고요. 삼성 SDI는 0.86%, 셀트리온이 0.16%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1,022.15포인트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0.81% 상승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20포인트 넘게 될 것 같은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요. 역시 오늘도 점점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우상향 곡선 그리다가요. 지금 장중에 1,022포인트까지 거래를 올렸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그 상승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면요. 개인들이 531억 원 매수해주고요. 외국인도 152억 원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은 381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19% 하락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0.52% 상승, 시젠이 오늘 8.33%나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8,900원으로 3위 다시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 0.59% 상승, 카카오게임즈가 0.87%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요즘 상승세 좋습니다. 2.54% 상승한 92,9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움과 HLB는 조정받고요. SK머티리얼즈가 6.54% 상승합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금요일인 오늘은 좀 쉬어가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판에 다시 한번 지수 끌어올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다 빨간불로 맞췄고요. 지수의 흐름도 탄력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수급은 좀 부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순환매 그리고 테마주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종목을 좀 따라가면서 매매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을 지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지속적으로 지수 자체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1월 초, 1월 11일, 10일경부터
3달 이상을 조정을 받아왔던 그런 흐름인데요. 그 3달 이상의 조정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수는 조정을 받을지언정 탄탄한 포트폴리오, 시적절한 포트폴리오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꾸려왔다면 12월, 1월, 2월, 3월 할 거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장세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아직도 그러한 포트폴리오로 재편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늘 말씀드리기는 시적절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건강한 포트폴리오가 내 포트폴리오인가에 대한 체크를 꼭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굉장히 양호하게 흘러준 모습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 공매도 재개를 준비함에 있어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대형주 장세에서 중소형주 쪽으로의 대피처, 피난처, 투자처를 찾고 있는 모습들의 시그널이 조금 감지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2주 뒤에 있을 FOMC 회의의 기본 자료가 되는 베이지북인데요. 이 베이지북에서 부정적인 단어죠. 코로나, 팬데믹, 이런 위축, 이런 단어들보다도 조금은 긍정적인 완화, 보통, 좋아지는 긍정적인 단어들이 조금 더 많이 쓰였다라는 통계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여러 만남과 화상회의와 연설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4월 11거래일 중 10거래일, 이제는 12거래일 중 11거래일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12거래일 중 9거래일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은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 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꼭 일구어내야 하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3월, 늦어도 3월 16, 17일까지 조정이다. 그래서 조정은 데크레센도 점점 여리게, 그리고 상승은 크레센도 점점 강하게 라는 말씀 꼭 드려왔으니까요. 4월 그 시장 전망에 맞춘 극대화 전략 꼭 이루어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월장에서도 또는 4월 초 이제 중순까지 왔는데요. 4월 중순까지 여러분들의 포트를 점검하셨을 때에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면 조금 경각심을 갖고 적절한 포트폴리오와 건강한 포트폴리오 맞는지 한번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5월, 6월 달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니까요. 그 부분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감된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13% 상승하면서 3,198.62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이제 52주 최고치 코스피 포인트가 3,266포인트니까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1,021.62포인트에 맞췄고요. 3.76%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1원 30전 내렸습니다. 그래서 1,116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가 또 마무리됐는데 이번 주는 수익 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다음 주 전략까지도 챙겨 가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내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종목들 계속해서 종목 고민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채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푸른저축은행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9,90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29,900원에 20%를 갖고 계시는데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이 급등한 이유라고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급등한 이후에 이 기업을 매수하신 이유를 여쭙고 싶은데 현재 하락 추세고 오늘 이제 십자를 만들면서 다시 상승, 바닥을 다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시그널로 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전략 대응으로는 재차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상승을 준다라고 한다면
추세를 회복하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매수가 위로만 올라와 주면 수익 실현을 하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3월부터 은행주 함께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커버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이 차트 흐름을 봤을 때에는 급등에 급등을 반복했는데 거기에 따라 들어가셨다라고밖에 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수급 상황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제 다시 이것을 끌어당길 수급 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이제 금융투자에서 꾸준하게 끌어왔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차트상으로는 많은 고점 영역에 다다라 있고 금융투자에서 조금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 투신에서도 강한 매도가 나왔던 모습들을 봤을 때에는 그나마 이쯤에서 조금 잠잠해지기를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손절도 좀 감안을 하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너무 높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잡으시면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거나 손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제가 강조해 드리고 있는 추세상, 차트상 저점에서 매수하는 연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간 18,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라고 좀 봐주시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 전화를 한 번 더 주시고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가 언저리에서는 현금화 전략 유효하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내주신 종목 확인해 보면요. 이번에는 대주전자 재료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만 원에 비중 10%인데요.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개월 보유 중이었는데 수익 실현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47,750원 정도의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제 5만 원까지 진짜 얼마 남진 않았는데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매수가까지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래 보유하셔서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시청자님 유튜브로 지금 질문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꼭 시청자님께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매수하신 라인을 제가 빨간색으로 그어놨거든요. 이 빨간색 라인을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구간을 넘긴 날이 얼마나 있었나, 그리고 이 기업의 차트를 더 넓게 열어놓고 봤을 때 이 구간은 과연 내가 매수를 해야 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 자리인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 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자리지 결단코 매수를 할 수 없는 자리였다라는 부분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꼭 있었습니다. 지금 보자면 차트상 이렇게 깊은 골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LG화학도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을 때 고립해였고요.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과의 소송전이 있을 때의 고립해였습니다. 2차 전지 섹터와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함께 통틀어서 사고 싶은데 못 사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렸던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고립해였을 때, 깊게 하락 조정이 나올 때에 매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추적 관찰하고 스터디하고 이 기업은 음극재를 만드는데 흑연이 들어가는지 실리콘이 들어가는지, 이 기업이 포르쉐에 납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타이칸을 통해서 기술 인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러한 커버가 된다고 하면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을 때 와, 이 종목 잘 가네 라는 생각을 하고 덜컥 사시면 이런 조정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셨는데 잘 버텨오셨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매수가까지 올라갔을 때에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고요. 그때 당시에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갈지, 그 부분 고민은 매수가를 넘기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또 워낙 많은 분들이 고점 매매하신 분들이 종목 상담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이 또 열심히 상담 도와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